광주 서구의회 의장의 업체가 아시아문화전당의 수억 원대 사업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고위 간부로 입사한 기초의원이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대학교가 복학을 신청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해 제적 절차에 나섰습니다. 28일 자정을 마감 시한으로 밝힌 조선대는 막판 설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를 광주 방문회로 선포했습니다. 서울에서 선포식을 열고 수도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분양가 반환 소송을 제기해 10여 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세대당 1,300만 원을 돌려주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광주 서구의회 의장이 소유한 업체가 아시아문화전당의 수억 원대 사업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서구의회 의원이 고위 간부로 취업했고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초의회 의장과 의원의 신분이 심사위원 판단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시아문화전당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승일 광주 서구의회 의장이 운영하는 공연기획사 A업체는 지난 4일 문체부로부터 용역사업을 따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5월 어머니의 노래 공연을 대행하는 일인데 총 사업비는 4억 7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같은 의회 김영미 의원이 A업체 기획실장으로 취업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지역사회 관계가 폭넓고 인지도가 높은 기초의회 의장과 의원이 심사에 미칠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담당 기관인 아시아문화전당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회 의장이고 그리고 의원이고 또 그 관련 기관 일을 좀 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아시아문화전당은 블라인드로 심사를 진행했다며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A업체 측으로부터 받은 제안 요청서에 겸직사항이나 관련 이력이 없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서구의회도 자정 능력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적의원 3명의 동의를 얻지 못해 징계한 논의는 어렵게 됐고 윤리위원회도 의장 직권사항이라 개회 가능성은 낮습니다. 모범을 보이고 법을 지켜야 할 입법권이 있는 의회가 이렇게 위법 탈법을 하니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법을 준수하라고 강요할 수가 있겠냐. 전승일 의장은 이에 대해 입찰은 정당하게 이뤄졌다며 동료 의원과 함께 일한 부분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전남대가 어제 자정으로 예고한 의대생 복학 마감 기한이 지났습니다. 전남대는 복학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제적 절차에 나섰고 28일 자정을 마감 시한으로 밝힌 조선대는 설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대가 마감 시한까지 복학하지 않은 의대생에 대해 제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은 미복학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지서를 보낸 뒤 열흘 동안 제적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복학할 수 있는 데드라인은 다음 달 둘째 주쯤으로 예상됩니다. 기한 내 복학생은 30여 명 수준으로 알려졌고 대학의 경고 후 일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미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복학 문의는 계속 오고 있다며 최종 제적 전까지는 복학 신청 메일을 보내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8일 자정이 데드라인인 조선대의 경우 의대생들의 복학 거부 기류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대는 복학을 독려하면서도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27일 오후 5시까지 복학 신청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문자로 또 제치어 지금 안내하고 있고요. 정부와 대학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학사 유연화 등 특례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생 상당수는 여전히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과 의대생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대학이 원칙을 지킬 수 있을지 또다시 봐주기식 대처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숙고와 침묵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파면해 정의를 세워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광주 비상행동이 미뤄지고 있는 탄핵 선고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열과 혼란이 커질 뿐 아니라 경제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의 정신과 조문에 입각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던 국민들은 이제 헌법재판소를 불신하기 시작했다. 시민사회는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장군인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피고인이 다시 복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헌적인 과정이라는 걸 다 봤는데 뭘 고려할 게 있는지 국민들은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으려면 사실은 헌재가 빨리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는 파면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와 천막농성,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이 명백한 만큼 조속히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엄정한 법의 심판으로서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온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미래의 행복을 꿈꿀 수 있도록 윤석열을 포함한 그 함께했던 사들 또 그 내란을 동조하는 그런 세력들 당들은 당연히 해체되고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시민사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지연시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모독이라며 조속한 파면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광주시가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를 광주 방문의 해로 운영합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 서울역에서 광주 방문회의 선포식을 열고 수도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올해 광주 방문의 해는 광주가 왔다, 무엇이 온다를 슬로건으로 운영됩니다. 빈칸은 즐거움과 축제, 민주, 청년 예술 등 시기와 주제에 따라 다양한 광주의 자산으로 채워간다는 포부입니다. 그 무엇이 온다는 열린 의미로 광주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강조하고 기대감을 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올해 도시 이용인구 1,8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내세운 광주시는 사계절 내내 이어지는 축제 G페스타와 교통비, 숙박비 할인 등을 통해 관광객을 끌어모은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올해 예정된 5.18 민주화운동 45주년과 세계 양궁선수권 대회, 디자인 비엔날레 등을 10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흔적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소년의 길과 야구 경기 전 광주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야구 광트립 등 광주만의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2025년 광주는 여러분들이 전 세계와 대한민국과 함께할 그런 많은 행사와 맞이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정서적, 경제적 아픔을 겪고 있는 광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관광계의 힘으로 많은 상처가 회복되기를 그런 마음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관광 자산을 활용하는 데 한계를 보였던 광주시가 광주 방문의 해를 통해 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의 한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지 10여 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적정 분양가를 놓고 건설사와 입주민들이 다투게 된 건데 법원은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입주자를 모은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분양 전환 시점에 적정 분양가를 두고 입주민과 건설사가 갈등을 빚었습니다. 330여 세대 입주민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13일 최종 승소했습니다. 재판정이 선 지 11년 만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진척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포기 많이 하고자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
예, 법정으로 정해진 분양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확신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임대주택법상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가는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 금액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원가 산정 기준을 놓고 건설사는 표준 건축비를 내밀었고 입주민은 실제 건축비를 적용하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공공임대 특성상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설 원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세대당 표준 건축비가 아닌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당한 분양가는 1억여 원이라는 겁니다. 건설사가 더 받은 세대당 1,300만 원의 분양대금은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판시했습니다. 시세와 원가의 차익을 건설사와 입주민이 절반씩 가져가라는 취지인데 건설 원가를 높이다 보니까 사실 시세와 원가의 모든 이익을 회사가 챙겨가는. 해당 건설사가 옆 단지에 지은 공공임대 아파트 900여 세대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최근 조기 대선 움직임이 일자 광주와 전남북 시도지사들이 함께 변화와 발전을 꾀하자고 선언했는데요. 지난해 7월 호남권 경제동맹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이번 선언이 그냥 선언 수준에 그칠지 아니면 실천을 통해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3일 광주와 전남북 시도지사들은 나주에서 열린 대혁신 호남 포럼에 참석해 호남 발전을 함께 이끌기로 했습니다. 호남 3개 시도가 손을 잡은 것은 호남이 뭉친다면 전라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판을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호남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 3개 시도가 합치면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다시 한번 호남이 강한 연대를 통해서 호남의 발전을 꾀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남의 몫을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국가 발전에서 사실상 많이 소외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광주 전남북의 연대 움직임은 부산, 울산, 경남의 초광역 메가시티, 충청 남북도 대전의 광역행정, 그리고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 진척 정도에 비하면 뒤처져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호남권 광역단체장이 7년 만에 만나 호남권 경제동맹을 선언했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한 광주군 민간공항 이전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는 여전히 이견이 뚜렷합니다.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혁신 호남포럼은 경제와 일자리, 첨단 과학기술, 도시재생과 지역개발, 보건복지, 문화관광, 미래, 농업 등 6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호남의 상생 발전을 꾀합니다. 과연 이번 움직임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호남 공동의 실질적인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낼지는 결국 호남 광역시도지사의 정치력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와 광주시가 지역 비하 게시글을 올린 포항 스틸러스 응원단 소속 팬들을 출입 금지했습니다. 광주FC는 혐오 표현을 쓴 포항 스틸러스 응원단 내 특정 소모임 구성원들을 광주 경기에 영구적으로 출입 금지 조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포항 구단 측에 공식 사과와 철저한 조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프로축구연맹에도 혐오 표현을 쓴 팬들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포항 응원단 내 소모임은 지난 22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을 오가면서 광주 원정을 해외 원정으로 표현하는 게시글을 올려 거센 비판을 받았고 포항 응원단에서도 임시 퇴출됐습니다. 지난달 9일 여수 오동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제22 서경호에 대한 선체 수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남도는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여수시 삼산면 인근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서경호에 민간 전문업체 잠수부 2명을 투입해 유도선을 설치하는 데 성공했으며 내일 현지 기상 상황을 고려해 선체 진입과 선내 수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부산 선적 135톤급 트롤어선인 제22 서경호는 지난달 9일 여수 오동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으며
승선원 14명 가운데 5명이 숨지고 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